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정말 대화라는 것을 하고 있을까? 아이하고 대화 자주 나누세요? 잘 나누죠. 저 나름 좋은 엄마예요. 좋은 아빠예요. 하면서 대화하려고 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향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정말 대화라는 것을 하고 있을까? 오늘은 아이와 대화가 안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이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엄마는 정말 말이 잘 통해. 우리 엄마는 정말 내 베프야 베프. 내 사춘기 아이한테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것만큼 기분 좋은 이야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대화 없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화라는 게 뭘까요? 밥 먹었어? 뭐 숙제했어? 아픈 데 없어? 배 아파? 머리 아파? 이런 단순한 안부를 묻는 것이 과연 대화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화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안에 있는 고민이라든가 자기가 혼자 간직하고 있던 그런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자녀와 오늘도 대화를 하고 싶어서 자녀 방에 노크를 하시는 부모님들, 그렇지만 정작 모르겠네, 이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아이하고 내가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대화가 되지 않는 3가지 이유를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한테서 나가는 말들은 지시, 비난, 비판, 한탄 뿐은 아니었을까요? 나에게서 나가는 대화라는 방식의 말이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 혹은 한숨 섞인 비난, 비판, 한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밥 먹었어? 숙제했어? 네, 요런 식의 대화죠. 네, 이런 대화뿐만 아니라 잘못해서 잘했어. 문제 있어 없어? 어떻게 할래 앞으로? 이렇게 비난적으로 몰아붙이는 대화가 우리 일상의 대화에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식의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내가 무슨 이 아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무슨 교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다정한 이야기, 속내를 나누기보다는 일방 커뮤니케이션이 했어? 안 했어? 됐어? 안 했어? 뭐 할 거 없어? 막 이런 식의 대화가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체크하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지 엄마랑 나랑 이야기를 나눴구나 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가 문제입니다. 2번째 대화는 나는 너를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돼. 나는 너를 바르게 키워야 돼.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옳은 방향으로 끌어줘야 돼 라는 설교식의 대화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중학생만 돼도 온 세상의 진리를 몰라서 안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몰라서 안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바른 방향이 어떤 건지 알지만 하기 싫어서 혹은 갖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A는 B지 이런 식의 대화만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듣고 싶은 것은 세상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 A는 B가 맞지만 너한테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가 나누고 싶은데 부모님은 야, A는 B야, B는 C고 너는 그러기 때문에 A처럼 해야 돼. 요렇게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대화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이렇게 흘려 듣는
네, 잔소리가 많이 지나갔다라는 기억밖에는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듣고 싶은 말은 옳은 말은 아니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그게 사실은 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은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너무 무거운 사명감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이런 공감의 대화를 아이들은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과 자녀 대화는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부모님이 이야기는 하시는데 부모님의 속 의도가 뭔지 모르겠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예요. 부모님이 그냥 솔직하게 자기 감정이나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빙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죠. 네, 물건이 많이 어지러져 있고 집을 치웠으면 좋겠으면 집이 너무 어지러운데 치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될 텐데 이게 뭐야? 너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뭐 했니? 이러면 아이가 뭐를 얻고자 이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의 감정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도저히 감을 못 잡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심플하게 집이 지저분한데 정리하자. 혹은 오늘 너 과제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자. 지금 요리할 게 많고 살림이 많아서 힘드니까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자기 이야기, 감정을 털어놓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내 감정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스스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 감정이나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심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래 너 그런 감정 느낄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막 베베베베 꼬여가지고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는데 라고 그거를 다 짚어가면 사실 내가 회사에서는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그걸 이제 결국은 막 왜 그래 집이 지저분해, 왜 나는 요리를 내가 해야 돼, 왜 화장실 청소는 나만 해야 돼, 왜 뭐 해야 돼 이렇게 불만으로 다 얘기하면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누구도 왜 그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대화가 마무리가 되죠. 그런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트집이지? 뭐 때문에? 엄마는 그냥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왜 또 이걸로 트집을 잡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오늘은 대화가 안 되는 3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면 역으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일방적인 대화일 것인지 쌍방향의 대화일 것인지 지시가 아니라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대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하고자 한 말을 정확하게 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대화 없는 가정이야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부모님이 대화의 방식을 좀 바꿔서 아이들이 이거 뭐지? 엄마가 나랑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엄마가 나한테 지시를 하는구나. 잔소리를 하는구나. 뭐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나한테 말을 거네. 엄마가 나한테 대화를 하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충분히 우리 아이의 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화의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아이와 대화가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대화할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